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어제 올랐던 지수는 하루 만에 다시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우려감은 여전한 가운데 기대했던 중국에서는 추가 경기 부양책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가 들려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1840선 위에서 출발한 지수는 1830선에서 현재 약보합권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다시 매도로 전환했는데요. 개인과 기관 쪽에서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8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2,10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는 9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오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3,700억 원 정도로 대량으로 출회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17포인트 내린 1832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수는 5일선 위에서 낙폭 또한 제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도 하락 전환했다가 지금은 470선 부근에서 강보합권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0.04포인트 오른 470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개인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11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90억 원, 기관 쪽에서 1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시장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환율은 스페인 신용등급 하락과 유로화 약세 등으로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월말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만만치 않아 상승폭도 1,180원 선에서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제보다 3원 80전 오른 1,178원 6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 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지금 바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런 점이 궁금하다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더욱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함께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3번 전화 함께 열어두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사이에 먼저 구체적인 시장 분석과 함께 그리고 시장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5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 밖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쪽에서는 당분간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도 들려오던데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그 미국이나 유럽은 그 상승으로 다 마감을 했고요. 네. 미국도 한 1% 정도 상승해서 마감했는데 그 유로존에서는 이제 그리스 문제가 이제 시장 밑으로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그런 상황인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스페인에서 22회를 통해서 국채로 이제 반께 자본 확충안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무덤덤한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이 모습이 시장에는 그래도 앞으로 상승이 더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그 신화통신에서 그 당분간 대규모 그 경기 부양을 안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약 2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이제 375조 정도가 되죠. 예전에 2008년도에 그 전세 경기가 어려울 때 4조 위안을 풀어서 시장을 경기 부양을 했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2분기 경제 성장률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신화통신에서 이제 당분간 대규모 경기 부양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아시아 시장은 지금 어저께 상승 부분을 거의 다 지금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그리스의 국민 중에 약 77%가 구제금융 재협상을 원한다. 다만 국민의 82%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유로존에 남아있을 수가 없죠. 구제금융 재협상을 원하지 않는 것은 다른 유로존 국가들이기 때문에 저걸 재협상을 하면서도 유로존 국가에 남아있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그동안 그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길목 속에서 엉뚱한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을 약간 누르고 있는 모습이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은 주가를 좀 하락하더라도 물량을 좀 받아줘야 되는 시점이 도래한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주가란 것은 이제 한 번에 다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상승하면서도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현재의 위치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약 한 850억 매도하고 있죠. 어저께 매수한 후에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요 근래 모습을 보면 외국인들이 오전에는 매수했다가 오후에는 다시 매도로 돌변했다가 어저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로 전환했고 하루 만에 매도가 됐죠. 이 얘기는 뭐냐면 추세가 이제 바뀔 자리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얘기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할 물량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들이 한 2,10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80억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프로그램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죠. 뭐 3,8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3,800억 정도 받아주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에서도 한 1,360억 정도가 나오면서 주가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하락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그 업종의 모습을 보면 그 개인들이 이제 외국인의 매도를 거의 다 받아주고 프로그램 매도를 다 받아주고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한 68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금융업종에서 한 420억을 매수합니다. 운송장비 업종에서만 이제 41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매수를 하는 업종이 하나 있죠. 운송장비 업종입니다. 자동차나 조선업종에서 상당히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8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소폭 매수하고 있지만 철광금속하고 운송장비 업종에서는 강한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광금속이 뭐 180억, 운송장비에서 한 190억 정도 매수해주면서 시장의 매물을 받아주는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모습을 본다면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는 종목이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또 과거 사례를 본다면 외국인이 현물 금액으로는 매도인데 물량으로는 슬금슬금 받아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하나 주가가 곧 터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업종군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 있다라는 것은 향후 방향성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게 할 수 있는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가 1.7% 정도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위부터 6위까지 현대차, 포스코,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은 오히려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경우죠. 일반적으로는 빠질 때 다 같이 빠져야 되는데 몇 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오히려 오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현대제철 같은 종목도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의학, 자동차 관련 부품주도 역시 상승권에 있습니다. 특히 화학주에서 태양광인 관련 OCI가 매기가 이제 시장에 붙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요 며칠 상승하는 모습으로 보였을 때 지금의 주가 하락은 일시적인 상황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순간을 이용해서 물량을 더 늘려가는 전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중국에서 신화통신에서 발표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나쁜 것만은 절대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완전히 발표가 되면 그건 재료로서 의미가 없죠. 오히려 연막장절을 치면서 루머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재료가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얘기는 신화통신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덧붙인 게 있었죠. 민간 기업이 철도나 사회 간접자 에너지, 헬스라든가 무슨 교육 쪽에서는 이제 투자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내용은 또 밑바탕을 깔아놓은 걸 봤을 때는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가 더 하락하더라도 지금은 물량을 받을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중요한 지지선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중요한 지수대는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전환석 값이 있습니다. 이 전환석 값이 1817포인트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 지점이 이제 무너지면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어차피 전환선을 탔고 전환선 값이 이제 주가의 어떤 그 매수와 매도의 우리가 균형점을 찾는데, 일단 매도는 멈춘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 득세할 수 있는 자리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17번 포인트가 지지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거하고 상관없는 그런 자리다. 그렇다면 지금은 눌러주는 것은 오히려 투자가들에게는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오늘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오늘 수요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수요일 상담도 알차게 꾸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보내주시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열려 있죠.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예, 부사입니다. 네, 부산 날씨 비 많이 오나요? 서울은 오늘 비도 아니. 한 차례 내렸었는데. 아니, 비는 안 오고 날씨가 조금 흐리네요. 네,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으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예쁘시네요,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종목 상담 더 알차게 성심성의껏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느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아, 베이직 하우스, 네, 12,900원에 20%고요. 네, 삼화전자, 네. 1,780원에 20%인데, 네, 이 두 종목 저희가 봐드리면 될까요? 예, 예. 근데 베이직 하우스는 네. 장기로 나는 보는데 요즘 워낙 낮게 이렇게 보니까 네. 장기로 가져가도 되는지 안 그러면 음. 매도 시점을 좀 얘기해 주시고 네. 삼화전자도 좀 그 아들이 자꾸 이런 내려가고 이래서 오늘은 조금 오르는데 오늘 뭐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지 갖고 가야 되는지 삼화전기는 장기로 보시는 종목은 아니신가 봐요. 예예예예예. 네, 알겠습니다. 베이직 하우스는 장기로 좀 들고 가고 싶은데 요즘 또 1분기 실적 때문에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예. 앞으로 흐름이 좀 가늠할 수가 없다. 안개 속이기 때문에 또 걱정도 많으시고 매도할 가격이 어느 자리인지 한번 여쭤보기 전에요. 먼저 예.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에게 베이직 하우스와 삼화전기 두 종목을 주셨습니다. 베이직 하우스는 12,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시고요. 장기로 보고 계십니다. 삼화전자는 1,78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역시 20%신데요. 이 두 종목 옆에 계신 이성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대화 나눠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베이직 하우스를 지금 보유하셨는데 그렇게 근데 크게 손실은 안 보셨네요, 아직이요? 예, 이거 14,000 얼마에 사가지고 추가 매수했습니다. 아,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셨구나. 예. 최근에 갑자기 급락하면서 많이 놀라셨죠? 너무 많이 놀랬어요. 네. 그게 이제 왜 그랬는지는 아마 뉴스를 통해서 아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베이직 하우스 자체는 이제 옷을 파는 업체잖아요. 예. 옷을 파는 업체들이 가장 수익이 많이 날 때는 어떠냐면 보통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유통업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통업 자체들이 어떠냐면 그 매장을 많이 확대했을 때가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겠죠. 예. 아무래도 인기가 많고 많이 팔리게 되니까 여러 매장들이 여러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근데 사실상 그것들이 멈췄었어요. 예. 작년에.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매점을 늘리지 않았던 것이죠. 않았고 그때 당시 밸류에이션도 엄청 높게 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상당히 고평가까지 올라갔던 그런 기업인데 워낙에 그 중국 시장이 넓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한 옛날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거품이 저는 많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물론 시장에서는 안 좋게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베이직 하우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아마 공포심을 겪고 있을 거예요. 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단기 바닥권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점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낮아졌다는 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옷 같은 거는 이제 재고가 남게 되면 덤핑 처리를 하게 되죠. 예. 소진해 줘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 부분에서 의류는 사실상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안 팔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는 할 수 있어도 베이직 하우스의 주가가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신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유명해지지 않는 이상 올라가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런 점들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그래도 이 정도의 수익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주가 수준은 받쳐낼 수는 있습니다. 받쳐낼 수 있으니까 저희 일단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지금 전저점 뭐 지지선하고 거의 맞닥뜨리는 부분인데 한 11,500원 선 정도가 지금 지지선으로 계속해서 되고 있죠.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럼 누군가 엄청나게 파는 건데 그 반대로 말하게 되면 누군가는 엄청나게 샀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11,500원 선을 이탈하면 사실상 안 돼요. 이 기업은요. 예. 더 큰 악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 아니면 그냥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돌아버리든가 완전 등을 돌려버릴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그 선을 좀 짧지만 11,500원 선 정도를 일단은 방어적 측면에서 손절가로 좀 대비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일단 이 기업이 매년 지금 주가에 비해서 수익을 내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대략적으로 한 7%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7%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7%니까 말 그대로 목표 주가를 잡게 되면 기대 수익률하고 중국이 회복되는 거 내수, 요즘에 내수 집중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약간은 프리미엄을 준다고 했을 때 올해까지는 30%의 최대 성장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확실하다고는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14,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래도 수익은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이 구간 좀 집중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베이직 하우스는요. 예. 예. 그러고서 이제 또 장기적으로 뭐 또 좋아지거나 아니면 뭐 영업이 개선이 보인다든지 그럼 그때 또 한번 상담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두 번째는 이제 삼화전자인데 삼화전자는 사실상 지금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거는 저는 이제 분할 매도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업체가 하는 주요 사업이 뭐냐면 그 페라이트 코어라 그래가지고 IT 기기라든지 그런 연업 산업용 기기들의 이제 뭐 스마트카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쓰이는 부분들은 되게 많은데 영업 마진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영업 마진율이 조금 회복했었던 게 뭐냐면 작년에 일본 대지진 났었죠. 네. 이 기업의 경쟁 업체가 대부분 일본 업체들인데 그 업체들이 생산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은 개선이 됐는데 이 회사가 또 어디에 또 집중 많이 하고 있냐면 그 페라이트 코어라는 게 또 태양광 쪽으로도 들어갑니다. 예. 태양광 지금 되게 안 좋죠. 예. 태양광 뭐 구조조정한다 그러면 사실상 올라가야 되는데 태양광 올라가지도 않아요. 반도체는 LP다가 구조조정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쭉 올라갔다. 물론 지금 하이닉스 내려오고 삼성전자 내려오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그랬잖아요. 태양광은 못 올라가고 있어요. 구조조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뭐냐면 신재생 쪽은 사실상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이 셰일가스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뉴스에서요? 아니요.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게 일종의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천연가스 같은 건데 친환경 에너지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친환경하고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셰일가스, 그러니까 그만큼 태양광하고 풍력이 효율성도 안 좋고 인력 창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그 지원금을 줄이고 있어요. 그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 지금 여기가 더 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삼화전자는 어떨까요? 그쪽 매출 비율이 높은데 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 것이겠죠.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떨어지더라도 손실을 보더라도 삼화전자는 분할 매도를 좀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라고 한다면 일단은 1,500원 선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떨어지면 그냥 1,500원까지 가는가 보다 그러고 분할 매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혹시나 그런 호재가 나와서 경기가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매수세가 들어서 올라간다든지 했을 때는 많은 욕심 내지 마시고 지금부터 1,700원 선만 목표 주가로 설정하시고 그 정도 부분에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두 종목을 저희가 상담해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나요? 예, 많이 도움되고 속도 시원하네요. 아유, 다행입니다. 나중에 또 다른 종목 궁금하실 때 개미드래큐 찾아주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이제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살펴볼게요. 그 전에 1827번님께서 방송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네, 종목 상담 방송이 재미를 드리기엔 조금 한계가 있을까봐 재미도 드리고 또 도움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굉장히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1827번님 복 많이 받으시겠네요. 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볼 종목은요.
9537번님께서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시 1분에 보내주셨네요. 삼성 정밀화학을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55,500원이고요. 비중은 25%, 전망과 손절가,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하시는데요. 삼성 정밀화학은 옆에 계신 정태근 전문가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전에도 한 며칠 전에 삼성정밀하게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때랑 지금 의견은 조금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좀 기관 수급 보면서 조금 241선 부근인 제가 한 58,000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도 똑같아요. 자, 이건 차트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조금 걱정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추세가 장기 추세는 지금 좀 꺾였습니다. 일단 굳이 이평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60주선이죠. 60주선이 이제 이전에 조금 이렇게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주가 보시면 이렇게 지지라인 했었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85,000이 고점이 되면서 추세가 급격하게 꺾였는데, 위에 반등을 줬지만 60주선이 다시 한번 저항이 되면서 추세가 다시 꺾였다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N자형 하락이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인 추세는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빠져나온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뭐 경우의 수도 있는 거죠.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갈 때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왔고, 그리고 주가가 하락할 때 기관들이 이렇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기관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N자형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은 기관의 수급이 조금만 더 강하게 들어와 준다면 이 추세를 돌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기관의 수급도 말씀드려보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다면 전체적인 추세는 좋지가 않다. 이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봤고요. 그렇지만은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위쪽으로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보자고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자, 어쨌든 5만 원 정도 가격대가 일단 아래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만 원과 52,000원을 일단 5만 원과 52,000원을 일단 이탈하게 된다면은 일단 손절가 대응을 하시라고 좀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위쪽으로 봤을 때 똑같습니다. 일단 58,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목표가를 좀 정의하는 게 맞지 않겠나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기간 수급 보시면서 일단 손절가인 5만원과 52,000원부터 먼저 대응을 하시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시라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주가가 돌려준다면은 58,000원을 돌파할 때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시면은 그때 가서 목표가를 한번 정해보자고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정밀화학 얘기 들어봤고요. 다음 이어지는 종목은 대창입니다. 보내주신 분은 6515번님이신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180원이고요. 비중은 50%. 이 종목은 이성규 팀장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대창은 구리 관련주로 굉장히 좀 유명하죠. 그리고 이 종목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자의 종목이라 해서 용감한 사람만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종목인데요.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고 상품 시장에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이제 붙었어요. 네. 이름도 굉장히 좀 용자의 그 느낌이 좀 나는 걸로 이렇게 저는 보이는데 지금 이 기업은 수출이 그러니까 그런 황동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풍산하고 양대산맥입니다. 근데 대창 같은 경우는 수출이 한 53%, 58%까지도 육박할 때가 있고, 그래서 환율이 올라야 좋은 기업이에요. 환율이 오르면 이제 그러니까 매출 비중에서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낮은 상태에서 원재료를 사들였다가 그것들을 황동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면 수출을 할 때 시점에 환율이 높아져야지만 이익이 개선되는 기업인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동안은 역으로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이 기업이 약간은 계속해서 좀 부진한 측면들이 있었고요. 네. 지금 타이밍은 그게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은 타이밍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기업은 다른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건 괜찮은데 왜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나면서도 왜 부채를 저렇게 계속해서 만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자가 더 많이 나가면서 금융에서 손실이 났어요. 그러니까 금융 이익보다 금융 손실이 많아서 거기서 당기순이익을 마이너스로 돼버렸죠. 그러니까 부채가 계속해서 저렇게 늘어나게 되면 미래에 가서도 이 기업은 계속해서 영업이익은 늘어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다가 대외 여건도 그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재무구조를 관리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분위기상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말 그대로 지금 월봉 차트를 좀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2009년부터 양적 완화 이렇게 하게 되면서 국제 상품 시장 가격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고 그런 점들은 반영이 되고, 최근에 상품 가격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물론 다시 또 이제 국제 상품 가격 올라가게 되면 또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저렇게 부채 상태를 냅두게 되면 이 기업은 그렇게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물론 단기적으로는 바닥선을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손절가를 굉장히 좀 짧게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1,180원 정도에서 사셨으니까 10% 정도만, 그래서 1,060원 정도만 네.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거기 이탈하면 그냥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도하시는 것이 좋고요. 일단 올해 이 개선세 한번 보고, 작년은 적자 났습니다. 근데 지금 타이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환율 추이와 그 구리 가격 그런 것들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한 분기 정도만 제 예상에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분기 정도만.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 한번 확인하시고 목표 주가는 제가 1,300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1,060원, 목표가는 1,3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플렉스컴 들어왔는데요. 보내주신 분은 1380번님이십니다. 비중을 3,000주 보유 중이시고요. 9,510원에 매수하셨는데 마이너스 20%, 지금 손실 비중도 적어주신 것 같아 한 20% 정도 손실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플렉스컴은 이 점 감안해서 정태근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보겠습니다.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FPCB 관련 종목들은 좀 아쉽게도 갤럭시 S3가 나오게 되면서 트렌드가 조금 비견한 것 같아요. 이 종목 지금 이제 잠정 실적시도 나왔는데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실적도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 트렌드에서 조금 벗어났다는 부분이 가장 큰 악재가 네. 조금 아닌가 좀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갤럭시 S2가 나왔을 때 부각이 됐던 게 뭡니까? 일단 그때 부각이 됐던 게 마찬가지로 FPCB 업체들이죠. 엔터플렉스, 그리고 플렉스컴, BH, 액트, 신양 이런 회사들하고, 그 다음에 터치패널 이런 회사들하고, 그 다음에 파트론 같은 카메라 모듈 이쪽으로 많이 갔었죠. 근데 지금 갤럭시 S3가 나오게 되면서 어디로 지금 현재 트렌드가 옮겨갔습니까? 지금 현재 무선 충전 쪽으로 옮겨갔죠. 지금 현재 이 회사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 3분기 때 21억, 그리고 4분기 30억, 그리고 지금 현재 57억 정도 이제 영업이 이렇게 꾸준히 개선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실적에 문제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적에도 문제가 없지만은 단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갤럭시 S2에서 FPCB, 터치 패널, 카메라 모듈 이쪽에 어떤 스마트폰 부품 트렌드가 이제는 무선 충전 쪽으로 좀 옮겨가다 보니까 그 FPCB 부품주들이 전체적으로 현재 주가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악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디로 표출이 되냐면은, 자, 수급 볼게요. 자, 수급 보시게 되면은 요 종목이, 자, 보면은, 자, 요거 보게 되면은 지금 화면 보시면은 주가, 지금 파란색 선이 그 주가거든요. 파란색이 주가인데, 주가 올라갈 때 누가 샀습니까? 기관들 쭉 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꺾일 때 누가 팝니까? 기관들 쭉 팔고 있죠. 트렌드가 지난 상황 속에서 기관들이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 종목에게 주가는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아쉬운 부분이 트렌드가 지금 벗어났다는 것이 당연히 좀 안 좋은 가장 큰 악재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자, 실적은 괜찮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네. 트렌드에서 벗어났다는 부분,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악재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 종목은 당분간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추가적으로 더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3천주가 비중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20% 정도 손실이라고 좀 적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은, 자, 일단은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반등이 나오면서 빠져나갈 자리를 좀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 좀 당겨보게 된다면은, 자, 추세가 지금 현재 12,000 부근에서 꺾였죠. 꺾이면서 내려오면서 1차적으로 버티는 구간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2차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 시도가 나오게 된다면 이 종목은 일단 21선을 좀 뚫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000 가격대를 짚어보게 된다면은 한 8,600원 정도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마냥 8,600원을 기다리지 마시고 아래쪽은 241선 있죠. 7,300원. 일단 7,300원을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네. 한번 설정한 다음에 8,600원까지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일단은 좀 자르고 1차적으로 나오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플렉스컴 진단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영원무역을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신 분은 3011번님. 영원무역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하시는데요. 영원무역 최근에 좀 올랐잖아요. 지금쯤 매수도 되는 것인지 이 점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영업무역은 노스페이스라는 그 제품으로 굉장히 좀 유명하죠. 그러니까 OEM 방식으로 이제 생산을 하는데 국내 비중도 뭐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이제는 좀 해외 쪽으로 많은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판매를 조금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거 수요가 가장 많았던 쪽이 이제 어느 쪽이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중고등학생들 거의 교복이라 불릴 만큼 그렇게 많이 입었었는데 그만큼 많이 갖고 있고, 지금 최근에 그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트렌드를 보게 되면
약간은 그 노스페이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긍정적인 측면들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차라리 딴 거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은 꺾일 것이라고 좀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그 해외 수출이 어느 정도 일어나냐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1분기 실적이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는 일단은 조금 그래도 약간은 좀 성공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산용품이라든지 그런 쪽에 옷을 많이 만들죠. 뭐 고어텍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만들게 되는데 여름에나 아니면 겨울철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기 직전에 이런 부분들이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달 이쯤에 매수를 하는 것이 원래는 7, 8월 달에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면서 평균적으로 그랬어요. 평균적으로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한 10월 달 요 정도쯤에 다시 한번 뭐 12월 달쯤에 이렇게 가는 그런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기를 일단은 먼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그러니까 주당 3,000원 이상 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역시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그렇게 뭐 고평가도 아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 있겠지만 그래서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매수 의견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역시나 그 해외 매출이 1분기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조금만 매수를 하셨다가 2분기 실적도 한번 또 점검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말 그대로 주가가 또 저평가면 그때 또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때 안 좋으면 그때는 매수를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을 최소한 시키시고 나중에 더 올라갈 수 있으면 그때는 더 사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업무역 전략 세워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를 받아볼 텐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이어지는 중에도 문자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으니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지금 TV 볼륨 좀 키워놓고 계신 것 같아요. 볼륨은 조금 줄여주시고요. 제 목소리는 전화기를 통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저 이수앱지스요. 네, 이수앱지스요. 그리고 앱지스하고 심택. 심택이요. 매수하신 네. 가격과 비중 여쭤볼게요. 이수앱지스가 제가 그 평단가가 네. 8,170원. 8,170원이시고요. 네. 비중, 그리고 심택은 네, 이수앱집스부터 비중 한번 여쭤볼게요. 비중은 얼마나 되시나요? 비중은 50%요. 50% 들고 계시고요. 심택은 매수하신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13,500원요. 13,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요? 20%인데요. 네. 제가 이거 매수할 때 심택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된 주식이라는 그 기사를 보고 제가 그 매수를 했고요. 네.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그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고 또 성장주로 파브리병 그 임상이 곧 허가가 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매수를 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해왔는데요. 네. 지금 동시에 투자한 그 서울 반도체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손실난 부분인데 이것을 서울 반도체랑 그 셀트리온으로 옮겨서 갈아탈 수 있을까 하고 그걸 여쭤보려고요. 네, 일단 이수앱지스와 심택에서 손실이 있는 부분들을 서울 반도체와 지금 셀트리온 잘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 종목들로 비중을 더 늘려서 좀 메울 수는 없을 네. 것인지 이 점이 궁금하시는데 주로 코스닥 종목들로 투자를 하시나 봐요? 아니요. 코스피도 있어요. 근데 포스코 뭐 네. 이런 건 아직 올라올 생각을 못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아예 이거 다 정리하고 삼성전자 사고 싶은 생각도 좀 있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점도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네. 네, 먼저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두 종목을 보내주셨는데요. 이수 네. 앱지스와 심택이죠. 이수 네. 앱지스 매수하신 가격은 평균 단가가 8,170원이고 비중이 50%라고 하셨고요. 심택은 네. 13,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라고 하셨습니다. 네. 두 종목 저희가 말씀해 주셨던 부분 모두 참고를 해서 상담 드릴 텐데 옆에 계신 정태근 전문가님께 부탁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그 먼저 전화 통화 나누신 거 보니까 어떤 그 매매하실 때 좀 그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항상 계획이 어긋나요. 그러면서 근데 항상 차트 설명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 꼭 좀 해주셨으면 해갖고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요? 네. 아, 그러세요. 아,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일단 그 부분은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좀 갑자기 또 부끄럽네요. 하고, 일단 계획을 일단 뭐 네. 잘 세우고 계시고 이렇게 뭐 많이 종목에도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또 일단 그 부분은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조금 그 타이밍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요. 타이밍 그런 네. 부분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심택부터 좀 봐드릴게요. 네. 저 심택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제가 플렉스컴 그 설명한 거 좀 들으셨어요? 제가, 예, 들었어요. 비슷하더라고요, 차트가요. 예. 예. 그 말씀드린 게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FPCB 그러니까 스마트 네. 갤럭시 S2 스마트폰 부품주들 있잖아요. 네네. 그 작년 10월 달 같은 경우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FPCB 그리고 뭐 터치 패널 그리고 카메라 모듈 해갖고 이쪽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잖아요. 근데 네네. 중요한 건 이게 이제는 갤럭시 S3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 네. 최근에 그 뭐죠? 갑자기 까먹었네. 무선 충전 그쪽으로 네. 트렌드가 옮겨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단지 지금 심택도 마찬가지인데 심택도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택이 저평가가 네. 됐다는 얘기 저도 그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냐면은 이게 주가가 요게 제가 혹시 이거 1월 달에 혹시 안 사셨어요? 그때 샀어요. 그죠? 그때 리포트가 네.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저평가 됐다는 얘기 나오면서. 네. 근데 그때 저평가 모멘텀이 되면서 한 가지 더 나왔던 게 뭐냐면은 이 회사가 어떤 PCB를 반도체 기판에서 이제는 모바일 쪽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할 가능성이 커졌다 네. 그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을 줬죠. 네네. 그렇죠. 근데 중요한 네. 건 3월 달부터 주가가 그냥 꺾여버렸죠. 네. 그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트렌드가 바뀌어버렸어요. 아. 자, 요거 화면 TV 보고 계실 건데 제가 다른 종목들도 제가 같이 네. 한번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은 위쪽이 심택입니다. 그리고 네. 아래쪽으로 제가 주가 볼게요. 심택이 3월 달부터 꺾였죠. 네. 자, 그리고 대덕 GDS 볼게요. 네. 대덕 GDS 보면은 대덕 GDS도 지금 이제 3월 달 일단 추가적으로 더 가긴 했지만 3월 달 일시적으로 꺾였다가 다시 올라갔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14,250원 추가적으로 못 가죠. 네네. 그리고 다음 종목 볼게요. 인터플렉스. 인터플렉스 대표적으로 FPCB 업체잖아요. 네. 인터플렉스 보면은 3월 달 잘 버티다가 4월 달부터 주가 꺾이죠. 네. 그리고 플렉스컴, 좀 전에 상담했던 플렉스컴. 요거는 네네. 똑같이 꺾이죠. 3월 네, 중순에. 똑같더라고요, 맞죠? 차트가요. 똑같이 꺾이죠. 네. 그리고 액트도 보게 되면은 똑같이 3월 중순부터 꺾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가 한 발짝 벗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그 이후에 심택 같은 게 이유가 심택뿐만 아니라 네. 다른 FPC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일단은 반등이 네. 나올 만한 자리는 나올 자리에서 일단은 나오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은 이게 15,000원까지 갔다가 주가가 21선 이탈하면서 꺾이면서 얕은 반등 주고 빠지고 얕은 반등 주고 이렇게 계속 밀리죠. 계속 밀려요. 네, 그쵸. 네. 그러면은 네. 이게 어떤 그 FPCB 업체의 큰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네. 지금 가격이 산 게 13,500원이신데 지금 반등이 네. 다시 한번 나와야 될 자리거든요. 근데 네.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 사이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럴 것 그러면은 같네요. 네. 예상대로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 반등을 주게 된다면 일단 팔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요. 네. 그래서 어쨌든 거기까지라도 지금은 나올 예. 수 있을까요, 근데? 네? 그 선까지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전에 얕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패턴이 네. 다시 한번 나와줄 거라 기대를 아. 좀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온다 안 나온다 네. 저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그래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요게 지금 최근에 그 주가를 수급을 보게 되면은 그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먼저 들어왔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팔면서 외국인의 기관이 들어왔죠. 네. 그래서 이 수급을 꼭 보셔야 돼요. 근데 기관이 꼭 네. 사고 그러다가 도로 대량 매도를 하니까 그걸 믿을 네.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1,500원에서 12,000원 가격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 가격대가 그러니까 일단은 네. 그 수급을 보여드린 이유가 이런 수급이 조금 더 유지가 돼야지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네, 싶어서 제가 네, 지금 네. 수급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네. 일단은 그 마지노선을 조금은 네. 그 이전 저점이 있죠. 1,500원에서 1,700원 정도 두시고요. 그 자리 일단 네. 지켜줘야 돼요. 지켜주고 네. 예상대로 반등이 나왔을 때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 반등이 나오면 네. 그때는 좀 짜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네. 대신에 무작정 감사합니다. 반등을 기다리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래서 오늘이라도 제가- 예. 이거를 오늘도 계속 보니까 네. 어제 조금 기대를 했는데 네. 아닌 것 같아서 이거 손절을 해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일단 11,500원에서 12,000원까지 반등을 기다려 보시되 네. 무작정 기다리지 마시고 1,500원에서 1,700원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네.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수에티스는요? 예, 그거 볼게요. 자, 이수제프티스 같은 경우 저도 이게 종목을 상당히 좀 오랜만에 봐요. 아, 이거 저 장기로 갖고 있어갖고요. 예, 예. 차라리 삼성전자 지금 장기로 가져가는 게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일단은 이게 그 방금 말씀을 하셨던 게 제가 들어보니까 파브리병하고 그다음에 네, 보셨죠. 그 뭐 실적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위험한 게 뭐냐면 지금 네. 이제 7년에서 8년 지금 7년하고 2분기인가 정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요, 이 회사가. 여기 제가 그 재무제표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흑자가 한 번도 돌아간 적이 없어요, 이게 불행하게도. 네, 자, 화면을 보게 되면은 최근 네. 5분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2009년부터 계속해서 적자죠. 빨간불 근데 이게 그게 지금 적자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자기네 실적이 네. 잘 나오고 있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에다가 문의를 해보니까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 재무제표 나온 거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영업이익 마이너스 13억 그리고 마이너스 18억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7년 8년 동안 적자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회사 말대로 이렇게 흑자가 전환이 될 것 같으면 주가가 지금 이렇게 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쵸. 네, 그래서 네, 그 회사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 주신 시장분도 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저도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네. 저기 어느 정도 반등 시점까지 가능할까요? 계속 밑에서 요즘은 받쳐주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걱정스러운 네. 게 뭐냐면은 이노셀 알죠? 네, 이노셀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요것도 3,000원에서 계속 빠지다 6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런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보통의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냐면 보통의 종목들이 지금 위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거의 완전 죽었죠. 네, 더 죽었더라고요. 이상 매물이 나올 구간이 없죠. 네, 그러면은 세력들이 한번 올려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네, 제가 겁나는 게 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나올까 봐 좀 걱정이 돼요. 그 만약에 예상 그 이노셀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다 죽고 주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애를 먹이다가 지금 현재 차트 패턴 보시면 이거 완전 잡조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어떡하다 이렇게 오랫동안 들고 있게 됐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 네. 속에서 팔고 난 다음에 그런 패턴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때 팔아도 또 되는데 팔고 나서 그런 게 나올까 봐 저도 겁이 나요, 솔직히. 그럼 더 이상의 하락은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없을까요? 일단 더 이상 하락은 제한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거래량만 본다면은. 저도 아, 그럼 보조지표 반등 시에 중에서 매도하면 되겠네요. 예, 예. 그러면. 저도 그래서 네. 보조지표 중에서 유일하게 보는 게 거래량이거든요. 딴 건 절대 안 봐요. 네. 지금 화면 보시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평선하고 네. 거래량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네. 거래량밖에 안 봐요. 그래서 이건 네. 일단은 7,000원 지켜주는 한도 내에서 네, 일단은 그 방금 이노셀 같은 그런 급등을 바라면 안 되겠지만은 좀 네. 어쨌든 주가가 조금 튀는 국면이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제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 어쨌든 8,170원에서 지금 7,380원, 7,380원인데 솔직히 조금 네. 작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무작정 기다리면 안 되겠지만은 앞에 주가 패턴 예를 한번 들여보면서 일단 7,000원 네. 정도 안 깨게 된다면은 조금 주가 튀는 거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서울반도체나 셀트리온으로 비중을 좀 네? 확대해보는 방향은 아, 예. 어떠신가요? 그거는 일단 그 이수협티스는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 아니다. 심택은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 심택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매도를 하신 다음에 요거를 네. 서울 반도체나 셀트리온 쪽으로 나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수협티스는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잠깐만요. 잘 안 들렸거든요. 아, 예, 죄송한데요. 예. 심택은 이수협티스는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 기다려 보시고 네, 네. 그리고 심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응선대로 그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 같거든요. 매도하고 네. 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서울 반도체 쪽으로 좀 실어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예. 예, 정말 예. 고맙습니다. 네, 좀 도움이 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큰 도움 됐어요.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두 종목 네. 저희 상담해 드렸는데요. 정태근 전문가님 더 팬이 되셨겠어요. 오늘 상담 받으시고요.
네, 정말 도움 많이 됐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종목 고민이실 때 저희 개미들에게 찾아주시고요. 오늘 전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전화 오늘 받아봤고요. 그 사이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성진지오텍인데요. 14,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계속 가져가면 매수가까지 갈까요? 하시는데요. 이 종목은 이성규 팀장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네. 이 업황이 나아지게 되면 당연히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영위하고 있는 쪽을 한번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플랜트라는 거 이제 들어보셨을 거고요. 뭐 모듈 그리고 담수 쪽 있죠. 발전.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그쪽으로 좀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사실상 요즘에도 에너지 문제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향후에 이런 부분들 또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와 이제 틀리다는 겁니다. 과거에 같은 경우는 그 오일과 좀 이렇게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중동에서 오일 가격이 쭉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 많이 번 다음에 그걸로 어떻게 하냐면 다른 나라 업체들에게 자기는 우리나라 와서 또 공사해라. 그리고 또 개발해라. 그러고서 이제 또 공사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많아지죠. 그러면 유가가 이제 내려가게 되면서 다른 나라가 또 이제 그 건설하면서 이제 돈을 버죠. 그런 타이밍, 그러니까 그런 순환 주기를 보게 되면 성진지오텍도 그동안 유가가 이제 올라가 있다가 최근에 이제 개발들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건설주도 뭐 꿈틀꿈틀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있는데 성진지오텍도 그런 데서 물론 수익은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있을 테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석유라는 거에 대해서 개발 비중이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그런 큰 영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미래에 가면 갈수록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진지오텍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부채가 너무 많아요. 부채가 너무 많아서 경기가 엄청나게 좋을 때는 부채 많은 기업들은 사실상 부채 레버리지라고 해서 네. 차입을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수익이 크게 나면 공돈 버는 거나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가 그렇게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추세도 아니라서 이 기업을 지금 뭐 단순히 14,000원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기술적으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를 전저점 부분인 9,300원 선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지금 14,000원보다는 올해 그래도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11,600원 선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점 우선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추이를 또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성진지온텍까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는데요. 이성규 팀장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포기하지 마시고 내일 1시 저희 출발할 때 바로 문자로 아니면 전화로 저희에게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